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는 내용의 한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이번에 변경된 한국 운영 방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게시물은 올라오자마자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의견에 반박하는 댓글이 수없이 올라와 그를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대중교통은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운행되어 일상에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 서울시 시내버스는 무려 1949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서울승합 등 17개의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273대의 버스로 거리 곳곳을 누볐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운행이 아닌데요. 실제 우리나라 최초의 버스 운행은 대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구역을 중심으로 팔달교와 동촌까지 운행하였으며 지금과 달리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승차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한 버스는 1960년대까지 시민에 발휘되어 주며 꾸준하게 성장하였고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버스 산업 활성화와 높은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버스 승차권인 토큰 도입입니다. 당시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신속한 승하차가 어려웠고 현금을 취급하다 보니 버스 요금을 가로채는 일이 생겨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좋은 의도와 달리 버스 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토큰을 사재기하는 일이 발생하여 두 가지 색깔의 토큰을 번갈아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버스 토큰은 언제까지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2008년인데요. 1996년 교통카드제를 본격 실시하며 1999년에 토큰제를 폐지하였지만 토큰제를 비교적 늦게 도입한 대구는 2008년까지 토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변화를 거쳐 한국인 89% 이상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하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에도 없던 환승 할인을 우선 도입한 나라로 지하철과 버스 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지하철과 버스 내 자유로운 환승 제도 도입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1년엔 서울시에서 환승요금 할인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50원의 환승 할인을 지원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2004년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며 본격적인 환승 할인 제도를 선보였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4번까지 가능한데요. 요금은 총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10km까지는 기본 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환승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에 탑승하였을 때만 가능하며 하차 시 교통카드 접촉 후 30분 이내로 갈아타야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으로 탈 때보다 요금이 조금 더 싸고 환승 할인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는 차비의 절반, 많게는 그 이상의 돈을 절약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앞선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서 썰전이 오가며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한국의 교통요금 지불 시스템에 불편함을 느낀 외국인은 실제 아래와 같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승객이 버스를 타려면 카드가 꼭 필요해. 이는 시험 운행 중에 있어. 서울에서 시작해 인천도 이런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에 있대. 교통카드 또는 은행 계좌 및 안드로이드 전화가 없는 경우 버스를 타려면 결제할 방법이 없어진 거야. 결국 이것은 외국인 어린이, 노인에게 정말 불편할 수 있어 보여 라고 올린 것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 노선을 확대해 시범 운행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현금을 내는 버스 승객이 감소하면서 현금 요금함, 수익 대비 관리 비용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또한 현금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높아져 이 같은 운행을 결정한 건데요. 사실 버스카드는 한국 편의점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으며 과거 번거롭게 동전을 세어 잔돈을 주고받을 일을 없애줘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불편함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실용적인 버스카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작성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댓글로 게시판이 도배돼 한국 교통 시스템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상점에서든 버스카드를 $2에 구매할 수 있어 좋아. 버스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운전자에게 주의를 분산시키고 경로가 끝날 때 운전자에게 추가 작업을 하게 만들어 대중교통 카드는 저렴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환승 카드에 대해 몰랐을 때 나는 그들을 편의점으로 안내했고 그들은 나에게 감사함을 표했어. 그들은 버스 탑승이 무한히 쉬워지고 더 빨리 탑승하게 되었고 현금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 등의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말하며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15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제틀라그 워리어즈는 자신이 실제 서울을 방문해 느꼈던 교통 시스템을 소개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지녔다며 극찬하기까지 했는데요. About 10 million people in Seoul, and they have 728 subway stations. For context, the city we're from, Toronto, has about 3 million people and 75 subway stations. I mean, put it this way, the city has 10 million people, and look around, where is everybody? Potentially the greatest subway system in the world, not exaggerating. You saw the thumbnail. Obviously, we would think about Tokyo when we say the best subway in the world. The thing is, that's different here, it's much cheaper. 1,250 won up to 10 kilometers. In Tokyo, 170 yen, it's like 1,850 won just to get on the subway. It's incredible here. We've been here for 2 days and we're already like mind blown at the subway system.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도쿄보다는 실제 한국이 더 나은 전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증언했고 이런 환승 제도는 현금으로 이용하면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시스템 말고도 값싼 요금 또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낫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후 잭렉워리어스는 신기한 듯 한국 교통카드 문화를 체험하는 영상을 자세히 보여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심지어 엄청난 환승 제도까지 교통카드 하나로 한국 곳곳을 누빈 유튜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깔끔하게 정돈된 길거리의 비결이 이런 시스템에 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한편 이런 반응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브라질 상파울루 시장에게서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브라질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상파울루 도리아 시장이 한국 땅을 처음 밟고 밝힌 자신의 계획입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술 혁신, 공공보건 등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상파울루 도시 개발에 도입할 계획에 있다. 그는 기업가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배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V쇼 어프렌티스 브라질판에서 진행자를 맡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상파울루는 브라질과 남미뿐만 아니라 남반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시이자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루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심각한 교통체증인데요. 장기 불황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져 상파울루의 오래된 도로는 자동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파울루의 교통체증은 지옥체증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던 도리아 시장은 과거 서울도 상파울루처럼 한국 최대의 경제 중심지이자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았지만 대중교통이 빠른 속도로 도시의 혈맥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교육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벤치마킹해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도리아 시장은 대중교통을 전자카드로 지불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다며 교통비 지불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카드를 영화관 등 편의시설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였습니다. 이는 도리아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우리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모두 극찬하고 나서죠. 얼마 전엔 독일 함부르크에서 온 슈테피 오베르트 씨와 파나마시티의 아니카 마들렌 포레로 푸엔테스 씨, 필리핀 세부의 리아호나 레솔 씨는 모두 공무원으로 한국으로 파견 와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찬양하며 이들은 도시철도, 버스의 충전식 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통째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놀랍다. 쾌적하고 안전하며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도 안내판을 보면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의 경우 버스와 철도의 한국 기술의 교통통신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역시 한국의 운행관리 시스템과 요금 징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 남미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앞다투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도 우리 기술의 경제 발전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